솔직히 지금 2030이 5060보다 더 편하게 사는 건 맞음. 이런 글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 무슨 말이 더 필요함. 옛날에는 밥 굶는 사람도 많았지. 군대 3년 폭행은 기본. 해외여행 가려면 정부 허가 필요. 회사 9 to 6 그런 게 어딨음. 그냥 매일 야근 회식. 주 6일째. 상사 지시 거부 불가능. 육아휴직 그런 게 어딨음. 쓰면 바로 해고. 도대체 지금 세대가 뭐가 더 힘들다는지 모르겠음. 지금 2030 중 밥 굶는 사람 있나? 왜 힘든지 알아? SNS에 빠져서 눈만 높아져서 비교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 중위소득 월급이 250 정도임. 근데 인스타에서 보는 삶은 상위 1%의 삶이고 중위소득을 버는 내가 할 수 없는 삶임.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힘들어도 집을 살 기회가 있었다. 정신 차려라 2030아. 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처음 결혼할 때 서울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작했냐고. 아니면 빌라에서 시작했냐고. 너네가 못 산다는 집은 서울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잖아. 통계적으로 그런 12, 15억 집 있으면 우리나라 상위 10%야. 너넨 인스타에 빠져서 혼자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라 탓, 기성세대 탓, 정부 탓하고 있는 거고. 제발 SNS 삭제하고 현실을 봐라 좀 현실을. 맞는 말입니다. 인스타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도 SNS를 안 합니다. 아예. 유튜브도 SNS라고 하면 유튜브만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아예 안 합니다. 보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안 하니까. SNS가 정신을 병들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그죠? 틀린 말은 없습니다. 옛날이 더 살기 힘들었고 요즘이 살기 좋은 것도 맞지. 틀린 말이 없는데 왜 공감이 안 될까? 왜냐? 이 글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옛날이 살기 더 힘들었습니다. 주 6일째 최저임금 따위는 없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죠. 근로기준법 따위 없어서 기업은 노동자 알기를 노예처럼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통닭 한 마리라도 사오면 그날은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통닭 한 마리에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은 주 5일에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이 넘고 주 52시간제가 있어서 노동자들 갈려나갈 일도 많이 줄었고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알바들을 알바마마라고 부르고 있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배민 눌러서 치킨 시켜 먹는 걸 사치라고 부르지 않아. 지금이 옛날보다 풍요로운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이긴 한데 그 어렵던 옛날에는요. 너무 힘든 지금 현재보다 미래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옛날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없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 그게 지금이기는 한데 미래에도 지금보다 나아질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무력감. 이 차이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2030 청년들한테 저도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던 어른들. 그렇게 거품이 낀 아파트 값을 지키겠다고 윤석열을 찍어버린 천박한 어른들. 대형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어. 그래서 싱크홀 위험 지도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공개 못한대. 서울시장이 못한대.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뭐예요? 아파트값,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거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아파트 값이 더 소중한 이 천박한 어른들이요. 폭우만 내리면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데 물막이 구조물 설치를 반대합니다.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왜? 우리 주차장에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어른들이거든요. 근로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져 버렸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포기하고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이제 N포 세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답답한 현실 때문에 하나 둘씩 포기하고 사는 것도 짜증나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해봐야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이 부족하다. SNS 그만 봐라. 이런 말로는 지금 청년들의 공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국민연금이 바뀌었죠. 개정했어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거 들여다보니까 젊은 애들이 화가 나 안 나? 이게 뭐야? 들여다보니까 가뜩이나 청년들은 살림 없는 살림인데 이걸 더 짜내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도 막막한데 정부도 청년들을 쥐어짜고 앉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노인들한테는 노인연금이라고 한 달에 꼬박꼬박 용돈을 줍니다. 근데 청년배당이라고 월 10만 원씩 용돈 주자고 하면 그 돈 받아서 술이나 마실 건데 뭐하러 주냐고 어른들은 말해요. 그 돈 받아서 술 한잔하면 니들처럼 룸사롱을 가겠니? 뭘 하겠니? 동네 호프집에서 소맥이나 한잔 하는 건데 그럼 자영업자들 수입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는데 청년들 용돈 생겨서 술 한잔하는 것을 마치 사회적인 거악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이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때려 박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이 갈립니다.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사교육을 계속 돌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요. 일반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인서울도 어렵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전교 1등이 인서울 겨우 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어른들이 말하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노력이 부족해? SNS 그만 봐? 이런 걸로는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어른으로서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어른들한테 미래를 맡기지 말아달라. 어떤 정치인이 나의 미래에 이익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달라. 어른들은요, 절대로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끊는 순간 저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어른들에게 나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가 결정해야만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이직 청년들한테 이 영상이 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봅니다. 난 패미가 너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을 수 없다는 청년들이 있다면 잘 듣기를 바란다.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외쳐서 환호하던 청년들아, 지금 어떻게 됐어? 여가부는 살아있고 예산은 더 늘었어. 저놈들은, 국힘놈들은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해 표를 얻기만 하고 그 이후에 내팽개친 거야. 청년 정책이 있었나? 없어요. 자,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정책이 뭐냐? 신입사원 채용을 하면요, 6개월 정도 월급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은 회사들은요, 신입사원을 뽑기가 편합니다. 리스크가 엄청 줄어드니까. 신입사원 뽑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월급 주고 가르쳤는데 쓸만하면 나가버리는 리스크. 이게 너무 커요, 작은 회사들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요, 신입사원을 채용하잖아요. 경력직이 아닌 완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월급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6개월 지원해주는, 1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입사원들을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뽑아볼까?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력직만 뽑게 돼요. 작은 회사들은 월급을 주면서 일을 가르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비용이 완전히 날아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윤석열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거의 다 없애버렸어. 패미를 이용해서 패미를 싫어하는 이찍남들,
이용해서 여가부 폐지를 외쳤지만 여가부 폐지도 안 됐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싹 다 없앴어. 너희들의 분노를 이용해 먹고 내팽개친 거야. 자,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저놈들은요, 또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려고 할 거야. 제발 또 이용당하지 마. 제발. 페미 나 겁나 싫어해. 나 이재명 지지자지만 페미 엄청 싫어해. 이 페미들의 선택적 분노에 치가 떨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페미들은 짜증나는 존재일 뿐이지 내 삶을 크게 흔들지는 못해. 이거 냉정하게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모기 같은 존재라고. 페미들 숫자가 엄청 많은 것 같지? 근데 대한민국 여자들의 일부일 뿐이야. 앵앵앵앵 거리니까 모기처럼 내 귓가에 계속 앵앵거리니까 짜증나고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야. 페미가 대한민국 여자들의 대부분이라면 왜 정의당이 문을 닫았을까? 대한민국 페미 숫자들은요, 비례 국회의원 한 명도 만들지 못해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청년들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지 마. 페미 짜증나. 근데 냅둬도 돼.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니들 인생을 괴롭히는 건 페미들이 아니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이런 놈들이지. 자, 이제 대선이 와. 대선 주자들 공약을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그 공약 이행률이 어떤지 그 정치인의 살아온 길도 들여다보라고. 말은 누가 못해. 공약 이행을 잘 하는 사람인지까지 봐야 돼. 내 미래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걸 지킬 사람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라고. 아무 힘 없는 청년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투표할 때뿐이야. 잘해야 돼. 제발 투표 잘하자.